수학, 그리고 살인. 이 두 단어, 뭔가 전혀 안 어울리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둘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니, 방정식으로 살인범을 잡는다니?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글쎄요, 오늘 들어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수학이 얼마나 예리한 탐정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범죄 현장 하면 보통 뭘 떠올리죠? 지문, DNA, 이런 물리적인 단서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범인의 움직임, 장소 선택, 이 모든 행동 안에 보이지 않는 패턴, 일종의 수학적인 코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코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학, 바로 비밀 탐정이죠. 보통 수학하면 머리 아픈 교실 속 학문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사실 수학은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비밀 탐정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수는 수학의 원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숫자를 쪼개고 쪼개면 결국 소수만 남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파악하면 아무리 복잡한 암호도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범죄도 똑같습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행동의 기본 패턴, 그것만 이해하면 미궁에 빠진 사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수사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지도 위의 X,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은 이거예요.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범죄의 점들을 연결해서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 연쇄 범죄자의 그림자를 딱 구체적인 위치로 잡아내는 거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쇄 범죄가 도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경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도대체 어디부터 뒤져야 할까요? 도시 전체가 범죄 현장인데 말이죠. 수백 수천 가지 가능성 앞에서 막막할 때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수학적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지리적 프로파일링입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이름은 좀 어려워 보여도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이에요. 뭐냐면요. 범죄자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익숙한 활동 반경, 그러니까 자기만의 안전지대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흩어져 있는 범죄 현장들 속에서 여기가 범인의 거점일 확률이 가장 높겠구나 하고 과학적으로 딱 집어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딱 3단계면 됩니다. 보세요. 첫째, 모든 범죄 현장을 지도 위에 좌표로 찍습니다. 점으로요. 둘째, 이 점들의 평균적인 위치,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무게중심을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범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거점일 확률이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 경찰은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수사망을 쫙 좁혀나가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해 보이던 연쇄범죄가 순식간에 하나의 점 문제로 단순화되는 순간이죠.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맨날 놀이터, 편의점, 학교 이 근처에서만 보여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죠? 쟤 저 근처에 사나 보다 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범죄 행위 자체는 끔찍하고 특별해 보이지만 그 밑에 깔린 공간적인 패턴은 우리 일상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에요.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FBI가 도망자를 쫓을 때 이 중심점 찾기 방법을 실제로 정확히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수학이 이렇게 강력한 수사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범인이 어디쯤 있는지 그 유력한 거점을 파악했어요. 근데 수사의 목표가 범인을 쫓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범죄를 막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공간 분석을 넘어서 시간과 확률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범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죠. 자, 이제 범인이 어디에 있을지는 알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다음 타겟은 어딜까?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범인의 위치를 아는 걸 넘어서 다음 목표물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범인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때 수학이 힘을 발휘합니다. 막연한 추측을 구체적인 숫자로 확률로 바꿔주거든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과거 범행 데이터, 시간대, 도망치기 좋은 경로 이런 여러 변수들을 싹 분석했더니 다음 목표물은 북쪽 은행이 될 확률이 45%로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이제 경찰은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고 북쪽 은행이 가장 위험하구나 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내일 비 올 확률 70%입니다. 하는 일기예보 있잖아요. 그거랑 은행 강도의 다음 목표물을 예측하는 거랑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겁니다. 둘 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이처럼 범죄 수사에 쓰이는 수학이라는 게 알고 보면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범인이 한 명일 때를 상대해 봤어요. 근데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떨까요? 범죄가 조직화되는 순간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을 점이 아니라 연결망으로 옮겨서 이 범죄 네트워크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네트워크죠.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는 정말 거미줄 같아요. 수많은 연결점 중에 도대체 누구를 잡아야 이 전체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맨날 행동 대원만 잡아봤자 소용없잖아요. 몸통,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머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통화 기록, 돈의 흐름, 만났던 장소, 이런 데이터들을 점, 그러니까 노드와 선, 링크로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한 장의 그림으로 쫙 펼쳐놓으면 누가 가장 많은 선을 가지고 있는지, 즉 어디로 정보와 자금이 모이는지, 그 중심이 누구인지가 한눈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분석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혹시 6단계 분리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6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범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인물들도 파고 들어가 보면 의외로 몇 단계 거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수학은 바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구조도 파악했고 핵심 인물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근데 이 단단한 연결을 어떻게 끊어낼까요? 맞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어야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범죄자들의 심리와 전략적인 선택을 예측하는 게임 이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공범이 서로를 믿고 입을 닫는 게 사실 둘 모두에게는 최선이에요. 둘아 1년만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수사관이 한 명한테 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만 자백하면 너는 풀어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이익을 쫓아서 동료를 배신할 가능성이 확 커지겠죠. 게임 이론은 수사관이 어떤 제안을 해야 이들이 서로를 배신하는 선택을 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지 그 최적의 수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와, 수학이 이제 인간의 심리전까지 설계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현실의 코드. 우리는 지금까지 범죄 수사라는 좀 특수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한 이 수학적 원리들은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보편적인 코드와도 같습니다. 결국 수학은요, 단순히 숫자나 계산에 대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는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언어고요.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혼돈 속에서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이거예요. 범죄자의 동선이든 주식시장의 흐름이든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든 겉보기엔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 같은 모든 일들 이면에는 사실 숨겨진 논리적인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제 수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한번 껴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패턴을 찾아내는 순간 어쩌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